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나 법무부가 경찰과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 역할을 했던 원충현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 노조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서장을 찾아가 심리적인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YTN 기자들에 대한 무리한 체포가 경찰의 자체 판단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원 씨는 아직도 노동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나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언론사 내사 직접 하셨나요? 전 몰라요. 하신 이유가 남대문서 찾아갔던 거 무엇인가요? 맞는 거죠? 팀장님. 어떤 언론사 내사가 정당한 업무라고 보시나요? 한말로. 잠시만요. 남대문서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론과 노동계, 정치권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긴 이른바 사찰 수첩의 주인, 전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 등 수많은 민간인들을 사찰했던 원충연 씨입니다. 그동안 언론 취재를 피해왔던 원 씨가 이날 법정에 나타난 것은 YTN 불법 사찰과 관련한 민사재판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YTN 낙하산 사장 반대와 관련해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 기자 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앞두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소환 불응. 그러나 이미 4차례 조사를 마쳤고 5번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나흘 뒤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체포된 기자들은 총리실에 YTN 사찰 문건이 드러나면서 당시 체포가 불법 사찰을 토대로 한 불법 행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가와 원충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YTN 수사를 담당했던 김기용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증인으로 나와 중요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 서장은 2008년 9월 회사 측이 YTN 기자들을 고소하자마자 사내 현장 조사를 강행하고 체포와 구속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김 서장은 재판에서 검찰 외에 다른 국가기관도 협의했을 것이라며 당시 YTN 기자 체포 행위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개입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김 서장은 YTN 수사 초기에 자신을 찾아온 총리실 직원 2명 가운데 1명이 원충현 씨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법정에 와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원충현 씨인가요? 이렇게 그 원충현 씨가 왔던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서장실에서. 김 서장은 뉴스타파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당시 대화와 분위기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원충현 씨가 이례적으로 서장실에 직접 찾아와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상의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전 사실 걱정했습니다. 혹시 저 개인에 대해서 어떤 무슨 좋지 않은 뭐가 있어서 왜냐하면 공직기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촛불 집회로 말을 꺼낸 원 씨는 경찰이 YTN 수사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성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쓴다고 일부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사안은 그 당시 사실은 촛불 시위 그게 제일 큰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남대문서가 대한민국에서 경찰서에서 제일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YTN도 이렇게 됐었고 KBS도 그 당시 정현주 사장님 사태 때문에 KBS 노조원 부분들도 촛불 시위 많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런 것이 많이 이렇게 언론사 사찰이 정당한 업무. 실제로 원 씨는 검찰과 인권위 조사에서도 YTN과 KBS 등 방송사 노조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했지만 동향 파악일 뿐 사찰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윤리관실 직원이 어떤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나 서장의 개인 비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이 서장실을 방문해가지고 시국 현안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 촛불 시위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 또 언론사 파업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 이거는 명백한 월권이죠.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월권입니다. 사찰 수첩으로 불리는 원충현 씨의 수첩에는
YTN 사찰 관련 메모가 무려 7페이지에 걸쳐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감찰 실적 보고라고 강조할 만큼 YTN 관련 사안을 주요 업무로 취급했고 계속 처벌이란 섬뜩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2008년 10월 해직 사태 전후 원 씨가 YTN 부근에 출근하다시피 한 그 시기입니다. 이 같은 원충현 수첩 내용은 사찰 보고서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파업과 체포, 사장 교체 등의 주요 시기마다 청와대 하명으로 사찰 문건이 작성돼 보고됐습니다. MB정부의 충성심이 돋보인다며 정식 사장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한 문건은 언론계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YTN 기자들이 1심 판결에서 벌금형에 그치자 항소를 건의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사람아. 어떻게 YTN뿐 아니라 KBS와 MBC 등의 방송사 간부급 직위에 누구를 임명할지 그 명단과 이유를 적시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확인됐습니다. 빨리 YTN을 장악해서 넘어서야 그 차후에 뭐 MBC라든지 KBS 본인들의 계획이 있었겠죠. 진도를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가로막히면 안 된다고 그들이 판단을 했겠죠.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든지 YTN을 빨리 장악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충현 수치 때문에 제가 체포됐거든요.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날 법원에서 어렵게 만난 원 씨에게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2차례 수사로 민간인 사찰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아직도 권력 상층부 개입과 관련자 입막음에 사용된 돈의 출처 등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개입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넘어서는 결과를 내놓고 대통령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했더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더라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한 광범위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저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찰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